안녕하십니까. BMW 성수전시장의 이민재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팻말은 작년 한 해 동안 파이낸스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금융 상담 및 우수한 실적으로 제가 상을 받게 됐는데요. 차량을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 가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금융 프로그램들이 수입 브랜드는 특히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니즈에 맞게끔 잘 설계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전문가다운 파이낸스 상담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신 부분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상을 받은 것처럼 제가 앞으로도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실적 우수 직원 이민재 팀장입니다. 네. 이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제가 좀 오늘 특별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i4라는 모델로 이미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작년에 출시를 해서 저 또한 작년 출시와 동시에 사전 계약을 통해 제가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제가 구매하기 전에는 2019년도에 i3라는 모델로 이 전기차를 이미 3년간 경험한 바가 있어서 이 BMW가 과연 또 다른 어떠한 전기차를 내놓을지 되게 궁금했던 찰나에 이 i4라는 차량이 출시를 해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년 좀 넘게 타고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i4 e드라이브 40 M 스포츠 프로라는 모델입니다. 지금은 모두 다 프로라는 모델로 이제 통합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6월부터는 좀 특별한 이슈가 24년형으로 바뀌면서 기어봉이 없어지고 토글형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물론 차량가도 이제 요즘에 반도체 이슈라든지 특히나 러시아 전쟁 이슈 때문에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24년형부터는 가격이 조금 올라서 8,110만 원에 판매 중에 있고요. 이 차량을 제가 1년간 타보면서 실제로 느낀 점은 차가 이렇게 완성도가 높나, 그리고 이 사실 전기차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충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클 수도 있지만은 내연기관 차량을 운행하시다가 전기차로 바꾸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충전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기차만의 주행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질감조차도 실내 시스템에서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융합이 되어 있다 보니 제가 이 차를 오늘도 출퇴근하고 있지만 이질감은 정말 없을 정도로 내연기관이랑 거의 비슷하고,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이제 확보가 많이 되다 보니 예전에 제가 i3 탔을 때랑은 거의 주행거리가 체감상 2.5배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작년에 출시했을 때 환경부 인증 같은 경우는 429km를 받았지만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키로수가 좀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운행해 본 결과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좀 특이한 게 좀 더 잘 나와요, 전비가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보통 400km 한 중반, 후반 정도 키로수를 확보를 하고 있고, 시내 주행만 하신다면은 물론 운행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한 400km에서 450km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특히나 히터를 틀더라도 이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400km 정도는 무난히 가기 때문에 이 키로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사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워낙 많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도 많이 이 시설들이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는 밖에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에 있지만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주차장 구석지에 있다든지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골프장 입구에 있고 하다 보니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전기차 어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플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성수전시장 근처에만 하더라도 충전 시설이 거의 한 20-30개 정도로 워낙 많이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전기차를 타시면서 충전 시설에 대한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택이나 회사에 충전 시설이 있다면 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래도 없으시더라도 이런 또 곳곳에 급속 충전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0분, 40분 정도 충전을 하시면 0에서 한 70-80%까지는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시거나 고속도로를 가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면 부위를 보시면은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블루색 이 헤드라이트가 포인트를 주는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LED 라이트보다는 조사거리가 대략 2배 가까운 600m 가량을 비춰주기 때문에 야간 시에 레이저 라이트가 작동 환경이 된다면
조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키드니 그릴 쪽은 저희가 이제 세로 그릴로 바뀌면서 좀 더 스포티한 지금 디자인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번호판은 파란색 번호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휠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그냥 이 디자인에 휠이 적용되시고 M 스포츠라는 네이밍답게 블루 캘리퍼가 들어가 있어서 이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인치는 19인치고요. 이쪽에 공기저항을 개수를 낮춰주는 에어브리더가 디자인이 되어 있고 공기 역학적으로 흐름을 제어를 해서 공기저항 개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좀 바뀐 부분인데 앞으로 신형 모델은 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올리면은 당겨지는 방식으로 해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닫으면은 다시 이쪽으로 평평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밖에서 봤을 때도 되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한 디자인, 모던한 디자인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바닥 부위를 보시면은 문을 열거나 차 키를 열었을 때 웰컴 라이트가 지금 카페트처럼 깔려 있어서 야간에 보시면 굉장히 멋스럽고 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더 옆으로 와보시면은 쿠페 형상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옆에서 봤을 때 좀 굉장히 세단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좀 다르게 그랑 쿠페라는 명칭답게 유려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도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저는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가 이 후면부. 이 디자인 자체가 뒤에서 딱 봤을 때 좀 약간 빵빵한 느낌이 있고 하단부 보시면 전기차니까 머플러가 없으면 당연히 하지만 이 머플러처럼 디자인을 해놔서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좀 멋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i4라는 이제 모델답게 i4 명칭이 되어 있는 이런 레터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잠시 보자면 트렁크를 한번 열면 이 일반 세단과는 다르게 뒷유리부터 열리는 구조로 있어 이제 짐을 올려서 실으실 때 원래는 이렇게 살짝 숙여서 세단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서 던지셔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좀 골프 저도 치는데 골프백을 적재하실 때나 긴 물체, 이 부피가 있는 물체를 실으실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또한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하부까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뒤 구동축이 에어 서스펜션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차를 이제 운행하면서 참 감탄했던 부분들이 1년 동안 제가 타보니까 10,000km 정도 운행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승차감, 그리고 아무래도 4 시리즈라는 이 세그먼트인데 불구하고 진짜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옵션을 넣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가 대비 옵션 상이라든지 전반적인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승차감은 사실 제가 구두상으로는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모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꼭 시승을 해보시고 시승을 꼭 안 하시더라도 이제 물론 제가 일상에서 타고 다니는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만큼은 정말 5 시리즈 이상, 5 시리즈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승차감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유구 쪽에 주유구가 아닌 이제 충전구 커버가 되어 있고 AC라는 거는 지금 완속.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라든지 일반적인 충전하실 때는 완속 충전으로 하시면 되고 DC라는 거는 이제 보통 DC 콤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밑에 하나 더 누르면 급속 충전.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급속 충전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닫으실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닫으시면 되시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에 DC 콤보로 한 번에 사용하신다면 밑에 버튼을 누르면 되고 한 번에 열리시죠. 그리고 완속만 하신다면 위에만 눌려서 이렇게 여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커버는 그냥 닫으시면 닫히고 문이 잠기면 안 열립니다. 그리고 실내를 지금 보시면은 실내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지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모니터랑 좀 다르게 살짝 굴곡이 져 있다 보니까 안에서 어떠한 메뉴를 보실 때도 이 보시기가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고 각도 자체가 운전석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는데 거기다 커브드까지 되어 있어서 일단은 보기가 되게 편하고 수월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구성이 심플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마치 스마트폰 움직이는 것처럼
반응 속도 또한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차 안에서도 날씨 정보라든지 뉴스 정보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내비게이션도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아이폰이시면 애플 카플레이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화면조차도 여기에 풀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편하고 좀 시원시원한 화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런 심플한 디자인도 좋은데, 이 모니터 자체에 모든 정보가 다 표기가 되고 일단은 보기가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가로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메뉴 구성 자체도 사용자에 맞게끔 셀프로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 위젯 하는 것처럼 바꿀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굉장히 좀 재미난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제 메뉴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려서 터치 또는 조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작동을 시키면 되고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메뉴들은 차량 앱이라는 메뉴에서 볼 수가 있으시고요. 차량 앱을 누르게 되면 차량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그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플로 로그인을 해서 이 원격으로 차 문을 연다거나 닫거나, 그리고 뭐 환풍이라든지 에어컨 히터 같은 것도 다 원격으로 가능하시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충전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충전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 모드를 눌러 보시면 아마 이 부분은 잘 설정을 안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 이렇게 제가 해놓은 이유가, 충전하는 데 있어서 보통 시간대에 따라서 금액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요금을 많이 내는 이 시간대가 보통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가 과부하 시간대라고 해서 이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고요. 뭐 많이 나간다 해도 금액 자체는 워낙 전기비가 워낙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실내 충전 시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충전하는 차가 많이 없다면 이런 충전 시간을 설정해서 금액이 좀 저렴하게 나온 시간대를 선택해서 그 시간에만 딱 충전되게끔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요. 뭐 라이브 비클에서는 이제 뭐 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시스템 설정에서는 기본적인 설정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음색 같은 경우나 음량 같은 경우도 이 서라운드 로직 7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스피커 되게 만족스럽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는 표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음향을 잠깐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입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요즘 차량들은 또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이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굳이 서브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이 차량에서 이 주변 이제 검색을 해서 업그레이드 할 게 있다면 여기서 띄워줘서 업그레이드 또한 무선으로 서브센터 방문 없이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메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주요 메뉴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내의 버튼들은 5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지금 빼놨습니다. 이쪽으로요. 비상 깜빡이라든지 앞 유리창 이제 성에 제거할 때 쓰는 버튼이라든지 뒷 유리창 열선, 그리고 뭐 앞 트랙 뒤 트랙 넘기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볼륨 조절 버튼, 급히 써야 되는 기능이라든지 좀 유용한 기능들이 이렇게 앞으로 빼놨고요. 그리고 컵홀더 쪽이라 이제 이 부분이 기어봉이 이제 사라지고 24년형부터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자료와 같이 토글형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게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좋은 게 뭐냐면, 보통 핸드폰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시지 않으시잖아요. 차 안에서는요. 꺼내놓고 이제 어디 놔둘 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컵홀더 쪽에. 그럼 컵홀더에 놔둘 때는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기어 노브 자체가 이제 이게 기용이 없어지고 아예 평평한 플랫한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을 놓으실 때나, 특히나 이제 컵을 놓으신다거나 뭐 커피 같은 음료를 놓으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차량으로 지금 기어봉이 없는 차량을 제가 운행을 해봤는데, 장거리를 이제 갈 때나 뭐 단거리 갈 때나 여러 가지 활용도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뭐 없어져서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편리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지금 기본 적용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 이 뒷좌석을 제가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요. 뒤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랑코페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이 조금 낮긴 합니다. 하지만 뭐 키가 185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고요. 대신 이제 디자인이 유려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수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함 없이 탑승이 가능하시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 공조기라든지 열선, 그리고 C 타입
충전 단자가 이렇게 각각 있어서 뒷자리에서도 핸드폰 충전을 이렇게 직접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키가 178인데 이쪽에 앉았을 때 앞자리 이제 편하게 세팅을 했을 때 주먹 한 개 조금 넘게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앉아도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어서 4인이 탑승하시거나 뭐 때로는 5인이 탑승할 때도 있겠지만 보통 4인이 탑승을 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은 뭐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